문제가 많은 학교에 부임을 한 해병대 여군 출신의 여교사가 아이들의 희롱과 책상을 던지는 무모함에 책상을 박살내면서 아이들을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의 서쪽 끝자락 석양빛이 붉게 물드는 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칠기로 소문난 송림고등학교의 2학년 F반 교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낡은 나무 문짝 곳곳에는 칼로 긋거나 발로 찬 듯한 흉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희미하게 지옥이라고 낙서된 흔적마저 보였다. 교실 안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와 욕설 섞인 고함 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불안감이 감돌았다. 드디어 굳건한 문이 천천히 그러나 묵직하게 열렸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짧게 깎은 머리에 단단한 체구의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깊었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의 이름은 차수현. 해병대 수색대대에서 5년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전역한 이제 갓 30을 넘긴 새내기 교사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붉은색 명찰이 빛나고 있었다. 차수현. 세 글자 위에는 작은 해병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다. 오늘부터 너희 담임을 맡게 된 차수현이다. 교실 안의 소란스러움은 거짓말처럼 멎었다. 험악한 인상으로 제각기 의자에 기대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책상에 발을 올리고 낄낄거리던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앞에 선 여교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반항심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특히 맨 앞자리에 앉아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박일진이라는 학생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송림고 F반의 실질적인 짱이라고 불리는 녀석이었다. 어이 잠깐만. 우리 담임은 원래 덩치 큰 아저씨 아니었나? 학교에 돈이라도 부족해졌나? 이제 여자까지 끌어들이고. 박일진의 빈정거림에 몇몇 학생들이 낄낄 웃었다. 차수연은 미동도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학생들의 허점을 파고드는 듯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차수연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희도 함부로 행동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녀의 말에는 어떤 위협이나 감정적인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강인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묵직한 진실만이 담겨 있었다. 순간 교실 뒤편에 앉아있던 덩치 큰 학생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교과서가 들려 있었다. 웃기시네. 우리가 당신 같은 여자한테 뭘 잘못할 건데? 한번 붙어볼까 CX아. 그 학생은 고함을 지르며 교과서를 차수연에게 던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날아오는 교과서는 제법 위협적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흥미로운 듯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어떻게 대처하나 보자 하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순식간에 몸을 움직여 날아오는 교과서를 정확하게 움켜잡았다. 학생들은 채 감탄할 틈도 없이 다음 광경에 입을 쩍 벌리고 말았다. 차수연은 잡은 교과서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두 손으로 힘껏 움켜쥐었다. 마치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부러뜨리듯 쩍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두꺼운 교과서는 산산이 찢어졌다. 종이 조각들이 마치 눈처럼 흩날렸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광경이었기 때문이다. 찢어진 교과서 조각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차수연은 다시 한번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져 있었다.
다시 말한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너희보다 훨씬 더한 것들도 상대해봤으니까. 그녀의 짧고 굵은 한마디는 교실 안에 무거운 침묵을 불러왔다. 더 이상 누구도 쉽게 반항하거나 조롱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붉은 명찰을 단 여교사 차수연의 강렬한 첫 등장은 그렇게 속림고 F반 학생들의 뇌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앞으로 그녀와 이 문제아들이 만들어갈 파란만장한 이야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린 참이었다. 인천 앞바다의 거친 파도처럼 예측 불가능하고 격렬한 날들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었다. 차수연이 F반 담임을 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해병대 수색대대에서 겪었던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었다. 하지만 그녀가 교사의 길을 택한 것은 단순히 강인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녀 역시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속림고 F반 학생들은 인천에서도 악명이 높았다. 가정불화, 학교폭력, 비행 등 저마다의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채 방황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어른들의 관심과 기대를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를 고립시켜왔다. 차수연은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꿰뚫어 보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단순한 문제아가 아닌 덧나고 골마 터진 상처를 숨긴 채 웅크리고 있는 어린 늑대들과 같았다. 첫 수업 시간 차수연은 교과서 대신 흰 종이 한 장씩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너희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 가장 외로웠던 기억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봐라. 이름은 쓰지 않아도 좋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평소라면 야유와 비웃음이 쏟아졌겠지만 전날의 강렬한 첫 만남 때문인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차수연은 말없이 교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학생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진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들의 아픈 기억들을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적어 내려갔다. 부모의 무관심, 친구들의 따돌림, 가슴속에 묻어둔 채 골마버린 상처들이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졌다. 1시간이 지나고 차수연은 학생들이 적은 종이들을 모두 걷었다. 그리고 그중 몇 장을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내용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겉으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깊은 상처로 인해 심하게 골마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차수연은 걷어온 종이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으며 학생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의 이혼, 넉넉지 못했던 가정 형편,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녀 역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세상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했던 시절이 있었다. 해병대 수색대대에서의 고된 훈련과 동료들과의 끈끈한 전우회를 통해 비로소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필요해. 차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닌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주겠다고. 그녀는 F반 학생들에게 당장의 성적이나 규율보다는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차수연의 수업 방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딱딱한 이론 강의 대신 학생들과 함께 인천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학습을 하거나 영화를 함께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때로는 자신의 해병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동료의 소중함 등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던 학생들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차수연은 반에서 유독 눈에 띄는 두 학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한 명은 첫날부터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던 박일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늘 구석에 앉아 세상과 단절된 듯한 김민지라는 여학생이었다. 박일진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외로움과 불안감이 어려 있었다. 김민지는 지나치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탓에 학교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는 아이였다. 차수연은 이 두 아이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직감했다. 그들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붉은 명찰의 여교사는 상처투성이 늑대들과 함께 어둡고 긴 터널의 끝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아직은 희미한 빗줄기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처럼 F반 교실 한켠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김민지는 속림고 F반에서도 유독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다. 긴 앞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늘 구석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수업 시간에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혼자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거나 창밖 먼 곳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 마치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린 듯한 고독한 그림자 같은 아이였다. 차수연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억지로 말을 걸거나 관심을 보이는 대신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묵묵히 지켜보았다. 가끔씩 따뜻한 눈빛으로 짧게 인사를 건네거나 수업 시간에 민지의 발표가 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차수연의 작은 관심조차 부담스러워하며 더욱 움츠러들었던 민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차수연은 학교 상담실에서 민지에 대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다. 민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늘 위축되어 있었다. 중학교 시절에는 심한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그 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차수연은 민지의 깊은 상처를 확인하고 마음 아파했다. 그녀의 고독은 단순한 내성적인 성격 문제가 아닌 깊은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차수연은 민지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다. 방과 후 차수연은 민지를 조용히 불러 상담실로 향했다. 딱딱한 분위기 대신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민지는 불안한 듯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민지야, 혹시 선생님에게 힘든 일 있으면 이야기해도 괜찮아. 차수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지는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드디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혼자가 편해요. 아무도 저를 이해 못해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차수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야,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거든. 선생님도 예전에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 차수연은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이혼 후 겪었던 외로움, 해병대 훈련 시절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차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강인해 보이는 여교사에게도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그날 이후 민지는 조금씩 차수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수업 시간에 가끔씩 질문을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는 차수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전히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은 어려워했지만
차수현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과의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차수현은 민지에게 억지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학교 도서관에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다. 때로는 민지가 그린 그림을 칭찬해주고 그녀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 민지는 차수연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의 어둡고 그늘졌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어느덧 중간고사가 다가왔다. 민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다. 차수연은 방과 후에도 민지를 따로 불러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시험 당일 민지는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고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며칠 후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지는 놀랍게도 전 과목에서 이전보다 훨씬 향상된 성적을 받았다. 특히 어려워했던 수학 과목에서는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성적표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차수연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어요. 민지의 밝은 미소는 차수연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오늘도 묵묵히 빛나고 있었다. 고독한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작은 영혼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차수연은 민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지의 변화는 단순한 성적 향상을 넘어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더욱 의미 있는 성장이었다는 것을. 인천 앞바다의 잔잔한 물결처럼 민지의 마음에도 서서히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김민지의 변화는 F반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늘 그림자처럼 지내던 민지가 차수연 선생님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박일진은 그런 민지를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알 수 없는 동요가 일고 있었다. 속림고 F반의 짱이라는 그의 왕좌는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았다. 박일진의 삶은 혼돈 그 자체였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어머니는 늘 무기력했다.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싸움과 고통의 공간이었다. 결국 그는 거리를 헤매며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싸움과 비행은 그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존재 증명의 수단이 되었다. 학교는 그에게 규칙과 억압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를 품고 있었다. 차수연은 박일진에게 다른 학생들처럼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았다. 박일진의 겉모습은 강하고 거칠었지만 차수연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와 같았다. 어느 날 방과 후 차수연은 박일진을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박일진은 귀찮다는 듯 느릿느릿 걸어왔지만 차수연의 강렬한 눈빛에 인해 불평을 삼켰다. 박일진, 너는 앞으로 일주일간 내 개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차수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일부터 아침 7시까지 학교 운동장으로 나와. 박일진은 코웃음을 쳤다. 미쳤어요? 아침부터 왜요? 저한테 뭐 시킬 건데요? 체력 단련. 차수연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의 넘치는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박일진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차수연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속림고 운동장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녘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박일진은 툴툴거리며 운동장에 나왔고
그곳에는 이미 체육복 차림의 차수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밤샘 근무라도 한 듯 피곤함 없이 또렷했다. 준비됐나? 오늘부터 너의 아침은 지옥 훈련이다. 그렇게 박일진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다. 차수연은 해병대 수색대대 시절 자신이 했던 훈련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새벽 운동장을 몇 바퀴씩 뛰는 것부터 시작해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체력 한계를 시험하는 다양한 훈련들을 시켰다. 처음에는 불평과 반항으로 가득했던 박일진이었지만 차수연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를 이끌었다. 그녀는 그가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정신력,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며 그의 잠재력을 끌어냈다. 훈련은 혹독했다. 박일진은 매일 아침 온몸이 쑤시고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차수연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박일진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고 훈계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어느 날 아침 훈련을 마치고 국밥을 먹던 박일진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선생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요? 저 같은 쓰레기한테. 차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일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쓰레기가 아니다, 박일진. 너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일 뿐이야. 내 안에 있는 강인함과 빛을 스스로 찾아내게 해주고 싶을 뿐이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박일진은 순간 울컥했다. 난생 처음 누군가 자신을 쓰레기가 아닌 원석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충격이자 위로였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불신과 분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주일간의 특별 훈련은 박일진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더 이상 수업 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전의 반항심 대신 차분함과 사색이 깃들기 시작했다. F반 학생들도 박일진의 변화를 눈치채고 놀라워했다. 그들의 짱이 달라지고 있었다. 차수연의 붉은 명찰은 박일진이라는 거친 원석을 조금씩 다듬어가는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인천의 거친 바람 속에서도 속림고 F반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 박일진의 변화는 F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박일진을 따라다니며 소란을 피우던 무리들도 차츰 차분해졌고 수업 분위기도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차수연은 학생들의 작은 변화에도 아낌없이 칭찬하며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하굣길, 박일진은 학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낯선 무리와 마주쳤다. 그들은 속림고를 졸업한 선배들로 과거 F반을 주름잡았던 악명 높은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박일진에게 다짜고짜 폭언을 퍼붓고 돈을 요구했다. 박일진은 예전 같았으면 바로 주먹이 나갔겠지만 차수연 선생님과의 훈련 이후 그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다. 야, 박일진. 너 요즘 많이 죽었냐? 쪼다 같은 계집애 선생 말이나 듣고 다니고 쪽팔리지도 않냐? 선배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차수연을 비하하는 말까지 내뱉었고 순간 박일진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리려 했지만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손 치워라. 차수연이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퇴근하지 않고 교내를 둘러보던 중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졸업생들은 비웃었다. 어이, 여선생님. 애들 교육은 교실에서나 하세요. 여기는 우리가 접수한 거리니까.
내가 여기 있는 한 이 아이들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차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다시는 내 학생들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라. 선배들은 차수연의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들은 차수연을 애워싸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여선생이 깡 좀 부리네. 해병대 출신이라고 소문났던데 여자 주제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순간 차수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해병대 수색대대 시절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요원의 냉철함이 드러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선배의 팔을 순식간에 꺾어 제압했다.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선배는 바닥에 고꾸라졌다. 나머지 선배들은 예상치 못한 차수연의 공격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다. 내 학생들을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것과 같다. 차수연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라. 다음에는 병원 신세 지게 될 테니까. 선배들은 차수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박일진은 멍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는 차수연 선생님이 강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여전사 같았다. 그날 밤 차수연은 자신의 연구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득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다. 해병대 수색대대 시절 그녀는 북파 공작 임무를 수행하던 중 팀원들과 함께 지뢰밭에 고립된 적이 있었다.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던져 지뢰를 제거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육체적인 상처보다 더 큰 것은 동료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고통이었다. 그녀는 군을 전역한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렸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 그 순간 차수연은 결심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강인함과 경험을 이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자신처럼 방황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그녀는 교사의 길을 택했다. 창밖으로는 인천의 밤바다가 고요하게 출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붉은 명찰을 쥐었다. 명찰의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 위에 새겨진 해병대 마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고 이제 그녀는 그 상처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속림고 F반 아이들이 그녀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었다. 차수연의 강렬한 지도 방식은 속림고 내에서도 큰 화제였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F반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표하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아이가 다쳤다는 소문에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학교로 직접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 중에서도 박일진의 아버지는 격렬하게 차수연에게 항의하는 대표적인 학부모였다. 그는 학교에 찾아와 내 아들이 싸움만 늘어서 돌아왔다. 도대체 여교사가 뭘 가르치는 거냐? 며 고성을 질렀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한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폭력적인 기운을 내뿜었다. 차수연은 교장실로 불려갔다. 교장과 교감은 당황한 표정으로 박일진의 아버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내 아들한테 손찌검이라도 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문제아인데 더 이상하게 만들 셈이냐? 박일진의 아버지는 차수연을 향해 달려들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차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학부모님, 저는 박일진 학생에게 단 한 번도 손찌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학생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지도했을 뿐입니다. 잠재력? 개뿔. 내 아들은 학교 오더니 더 망가졌어. 당신 같은 사람이 선생 자격이나 있어? 박일진의 아버지는 거친 욕설과 함께 탁자를 내리쳤다. 그때였다. 교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박일진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아버지가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박일진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박일진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애원했다. 하지만 박일진의 아버지는 아들을 밀쳐내고 차수연에게 더욱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 여선생한테 홀려서 미쳐가는구나. 정신 차려, 임마. 그 순간 박일진은 눈을 질끈 감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요. 선생님은 저를 바꿔주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욕하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을 때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셨다고요. 박일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수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저한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교장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일진의 아버지마저 아들의 뜻밖의 고백에 할 말을 잃은 듯 했다. 차수연은 박일진의 붉어진 얼굴과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여 주었다. 일진아, 괜찮아.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박일진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일진의 아버지는 아들의 눈물과 차수연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은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결국 박일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학교 측은 차수연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차수연은 학부모들과의 정면 승부에서 학생들의 진심 어린 지지를 통해 승리했다. 이 사건은 속림고 교내에 차수연이라는 교사에 대한 깊은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일진 아버지의 항해 사건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과 언론의 관심은 결국 교육청 감사로 이어졌다. 속림고 F반에 대한 특별 감사가 결정되었고 이는 차수연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 교육청 감사관들은 학교에 찾아와 F반 학생들의 생활 태도, 성적 변화, 그리고 차수연의 지도 방식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감사관들은 특히 차수연의 비정상적인 지도 방식, 즉 해병대식 훈련 방식과 잦은 현장 학습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했으며 차수연의 감성적이고 파격적인 교육 방식은 그들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교장과 교감은 차수연을 변호하려 애썼지만 감사관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 차수연 선생님, 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또한 정규 교과 과정을 이탈하여 개인적인 훈련을 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한 감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차수연은 미동도 없이 감사관을 응시했다. 저는 학생들을 폭력으로 제압한 적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식 훈련은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출시키고 강인한 정신력을 길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정규 교과 과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그보다 먼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와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은 단호했지만 감사관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F반 학생들이 차례로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김민지, 박일진을 비롯한 F반 학생들 전원이었다. 그들은 교장실 한편에 묵묵히 서서 감사관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야. 교감이 당황하며 학생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김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선생님 때문에 변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예전에 학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었고 저도 아무한테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시고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어서 박일진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선생님은 저희한테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약한 친구를 돕는 법을요.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아무 생각 없이 싸움이나 하고 다녔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차수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학교를 자퇴하고 싶었다는 학생, 매일같이 싸움에 휘말렸던 학생, 집에 가는 게 두려워 밤늦게까지 거리를 배회했던 학생 등 저마다의 아픔과 변화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어른들의 변론보다도 강력하고 진실되게 차수연의 교육 방식을 증명했다. 감사관들은 학생들의 뜻밖의 증언에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은 숫자로 표현되는 성적이나 규율 위반 사항만을 보려 했지만 학생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그 어떤 통계 자료보다도 강력하게 차수연의 교육이 옳았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교육청 감사는 차수연의 교육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마무리되었다. 학생들의 변화가 명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것이다. 차수연은 학생들의 진심 어린 지지에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자신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아군이라는 것을. 붉은 명찰의 여교사는 그렇게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송림고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인천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녀의 교육 철학은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교육청 감사가 차수연의 승리로 끝나면서 송림고 F반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차수연에 대한 더욱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차수연 또한 학생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갔다. 학교 내 다른 교사들도 차수연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F반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제 F반 학생들은 더 이상 문제아라는 낙인 대신 변화하는 아이들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붙이고 서로를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박일진과 김민지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박일진은 김민지를 괴롭히려는 다른 반 학생들로부터 민지를 보호해 주었고 김민지는 박일진이 힘들어할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차수연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바로 꿈찾기 프로젝트였다.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차수연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하거나 전문가들을 학교로 초청하여 특강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박일진은 처음에는 자신의 꿈에 대해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저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차수현과의 대화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강인한 체력과 리더십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차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방황하는 애들 돕고 싶어요. 차수연은 박일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경찰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주었다. 김민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다. 차수연의 격려 덕분에 민지는 그림 동아리에 가입하여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갔고 웹툰 작가라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물론 모든 갈등이 한순간에 봉합된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학생들 사이에는 작은 다툼이 있었고 때로는 예전의 버릇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차수연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F반 학생들은 차수연의 교육 방식을 통해 단순히 지식만 습득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학교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송림고 F반은 더 이상 문제아들이 모인 곳이 아닌 꿈을 향해 나아가는 빛나는 청춘들이 모인 곳으로 바뀌어갔다. 차수연은 저녁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기를 썼다. 그 안에는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환한 웃음과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에게 더 큰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이제 단순한 교사 신분을 넘어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인천의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송림고 F반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학생들과 차수연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송림고 F반 학생들의 졸업식이 다가오고 있었다. 2학년 F반은 이제 3학년이 되어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차수연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졸업식 당일 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로 북적였다. 다른 반 학생들은 그저 형식적인 졸업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F반 학생들에게는 이번 졸업식이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차수연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차수연은 단상에 올라 졸업 축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학생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F반 학생들, 그리고 자랑스러운 송림고 졸업생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해병대의 정신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F반 학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박일진은 차수연 선생님을 처음 만났던 날, 그녀가 교과서를 맨손으로 찢었던 충격적인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김민지는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여러분은 이제 송림고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는 수많은 도전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따뜻한 마음을 지녔다는 것을요. 항상 스스로를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차수연의 축사가 끝나자 F반 학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현수막을 펼쳤다. 현수막에는 학생들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붉은 명찰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학생들은 일제히 차수연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동으로 F반 학생들과 차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뜨거운 외침은 졸업식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차수연은 학생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눈물을 보였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다가가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졸업식이 끝난 후 F반 학생들은 차수연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박일진은 늠름한 모습으로 차수연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선생님, 저 약속 지킬 거예요. 꼭 멋진 경찰이 돼서 선생님처럼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김민지는 직접 그린 차수연 선생님의 캐리커처를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릴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꼭 웹툰 작가가 돼서 선생님 같은 멋진 이야기를 그릴 거예요. 학생들 저마다 자신의 꿈과 포부를 이야기하며 차수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차수연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보았다. 그녀는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아가 아닌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송림고 F반의 특별한 졸업식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차수연의 붉은 명찰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이제 학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자리 잡았다. 인천의 푸른 하늘 아래 그녀와 학생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차수연은 여전히 송림고에 남았다. 그녀는 새로운 F반 담임을 맡아 또 다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교실은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닌 아이들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시간은 흘러 몇 년이 지났다. 차수연은 여전히 송림고의 붉은 명찰 여교사로 불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의 교육 방식은 이제 송림고의 전설이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녀의 교육 철학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차수연의 연구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늠름한 제복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일진이었다. 그는 약속대로 경찰이 되어 차수연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담긴 봉투를 들고 있는 김민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인기 웹툰 작가로 성장하여 자신의 첫 작품을 들고 온 것이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박일진 경찰 임용됐습니다. 박일진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선생님, 제 첫 작품이에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민지는 수줍게 봉투를 건넸다. 차수연은 두 제자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박일진과 김민지 외에도 수많은 F반 졸업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른으로 성장했다. 어떤 학생은 훌륭한 요리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었고 어떤 학생은 소방관이 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차수연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어 있었다. 차수연은 자신의 연구실 창밖으로 송림고 운동장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새로운 F반 학생들이 뛰놀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방황과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차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라면 그들도 언젠가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붉은 명찰을 집어들었다. 명찰은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랬지만 그 위에 새겨진 해병대 마크는 여전히 선명했다. 이 붉은 명찰은 그녀에게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이자 그녀가 학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희망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차수연은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붉은 명찰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녀의 삶은 해병대 수색대대에서의 임무만큼이나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고 그들의 삶에 희망의 빛을 선물했다. 인천의 밤하늘 아래 송림고의 붉은 명찰 여교사 차수연은 오늘도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계속되는 희망의 기록으로 남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차수연은 여전히 송림고의 붉은 명찰 여교사로 아이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F반은 이제 단순히 문제아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인천 지역사회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수업은 교실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다. 때로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걸으며 이민자들의 삶을 배우고 월미도에서 작은 놀이기구에 올라 학생들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교육을 강조했다. 하지만 차수연의 교육 철학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학기 새로운 F반 아이들을 맞이하며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번 학기 F반에는 유독 내면의 상처가 깊고 세상과의 소통을 극도로 꺼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체력 단련이나 심리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차수연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온전히 자신을 마주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곳은 인천의 광활한 갯벌이었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공간이기도 했다. 차수연은 이곳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겸손함과 협동심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교장 선생님에게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교장도 차수연의 굳건한 의지와 과거 F반의 성공 사례를 믿고 허락했다. 갯벌 체험의 첫날 아이들은 불평이 가득했다. 발이 빠지는 갯벌의 질척거림과 진흙 냄새, 그리고 뜨거운 햇볕은 익숙지 않은 환경이었다. 특히 도시에서만 자란 아이들에게 갯벌은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었다. 한 학생은 갯벌에 발이 빠지자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다. 아씨, 이게 뭐야? 발 다 빠지잖아. 선생님, 우리 그냥 교실로 가면 안 돼요.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학생의 옆으로 다가가 진흙 속에 빠진 그의 발을 지그시 눌러주며 말했다. 갯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우리가 모르는 생명들로 가득한 곳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기 위한 작은 과정일 뿐이야. 그녀는 직접 갯벌로 들어가 삽으로 조개를 캐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따라하던 아이들도 이내 갯벌에서 조개와 게를 발견하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서로 경쟁하듯 조개를 캐고 진흙 범벅이 된 채 웃고 떠드는 아이들의 모습은 교실에서의 차갑고 반항적인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점심시간에는 아이들이 직접 잡은 조개와 함께 갯벌 위에서 식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땀 흘리고 얻은 결과물을 나누어 먹는 경험은 아이들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특히 평소에 말이 없던 한 학생이 자신이 잡은 큰 조개를 친구에게 건네며 환하게 웃는 모습은 차수연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갯벌에서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스스로의 자금을 깨닫고 겸손해졌으며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협동심을 배웠다. 진흙탕에서 넘어져도 서로를 부축해주고 더 깊은 곳에 있는 조개를 찾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 갯벌은 그들에게 단순한 체험 학습을 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살아있는 교실이 되었다. 차수연은 갯벌 위를 걷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어깨는 이전보다 단단해져 있었고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오늘도 인천의 푸른 하늘 아래 갯벌의 황홀한 노을빛 속에서 희망의 등불처럼 빛나고 있었다.
새로운 F반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갯벌 위에서의 수업은 F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순조롭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F반에는 유독 차수연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아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재훈. 깊은 눈과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그는 늘 교실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어둠 속에 갇힌 그림자처럼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은 학교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등교하는 날에도 수업 시간에는 엎드려 잠만 자거나 무선 이어폰을 꽂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친구들과의 소통은 물론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극도로 꺼렸다. 그에게서는 항상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가 느껴졌다. 차수연은 재훈의 행동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를 직감했다. 차수연은 재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다른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제적인 방식 대신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을 보였다. 그녀는 쉬는 시간마다 재훈의 책상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가 좋아하는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빌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던 재훈도 차수연의 끈기 있는 관심에 아주 미세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차수연은 재훈이 그린 그림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의 공책 한 구석에 그려진 그림은 충격적이었다. 온몸에 붕대를 감은 어린아이가 텅 빈 방에 홀로 웅크리고 있는 모습. 그림 속 아이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수연은 그림을 통해 재훈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재훈이 심각한 아동학대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차수연은 조심스럽게 재훈의 가정 환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일찍 이혼했고 재훈은 폭력적인 계부와 무기력한 친모 사이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멍 자국과 상처들이 남아 있었고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계부의 감금과 폭력 때문이었다. 재훈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슬픔과 공포의 원인을 알게 된 차수연은 분노와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수연은 곧바로 아동보호기관과 경찰에 신고했고 재훈의 부모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재훈의 계부는 차수연을 찾아와 협박하고 학교에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차수연에게 내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드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가했다. 차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해병대 수색대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재훈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그녀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재훈에게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너를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다. 결국 재훈은 아동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 법원은 계부에게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아동학대 처벌을 내렸다. 재훈은 안전한 곳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차수연은 그를 꾸준히 찾아가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재훈의 어두웠던 눈빛에는 조금씩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차수연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 미소는 차수연에게 그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붉은 명찰의 여교사는 그렇게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작은 영혼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웠다. 인천의 차가운 도시 그림자 속에서도 그녀의 붉은 명찰은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재훈을 구한 후 차수연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재훈은 아동보호기관의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고
차수연은 주말마다 재훈을 찾아가 놀아주거나 함께 책을 읽어주며 심리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끈기 있는 노력과 진심 어린 애정은 재훈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했다. 재훈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와 슬픔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희미하게나마 호기심과 편안함이 깃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훈의 상처는 깊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폭력과 방치는 그에게 만성적인 불안감과 불면증,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남겼다. 그는 여전히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고 누군가 자신에게 다가오면 몸을 움츠렸다. 특히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차수연은 재훈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아픔까지 보듬어주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차수연은 재훈이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재훈이 심한 악몽에 시달리다 발작을 일으켰다는 내용이었다. 차수연은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갔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울고 있는 재훈의 모습을 본 차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재훈의 손을 잡았다. 재훈아,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차수연은 재훈의 옆에 앉아 밤새도록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녀는 재훈에게 해병대 수색대대 시절 겪었던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북파 임무 중 동료를 잃었던 고통, 그리고 그 후 찾아온 악몽과 불면증, 세상과의 단절감.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재훈에게 너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픔은 언젠가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선생님도 한때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가 죽을 것만 같았고 두려워서 잠들 수가 없었지.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지지해주는 동료들이 있었어. 그들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선생님이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응원하고 있어. 차수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재훈은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아픈 기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계부의 폭력, 어머니의 외면, 그리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외로움. 그의 작은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슬픔은 차수연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재훈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날 이후 재훈은 차수연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차수연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차수연은 재훈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게 하거나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아픔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재훈은 그림과 글을 통해 자신의 어둠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희망적인 그림들이 그려졌다. 재훈은 차수연의 도움으로 심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병원 치료를 마친 후 차수연의 도움으로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위탁가정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재훈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학교에 꾸준히 등교하며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고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해맑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재훈의 변화를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잊혀지지 않는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 않지만 따뜻한 치유의 손길과 진심 어린 사랑으로 그 상처를 보듬고 아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붉은 명찰은 인천의 차가운 도시 속에 외롭게 버려진 작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 이재훈의 성공적인 치유 사례는 송림구와 차수연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는 차수연의 교육 철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인천 지역사회에서도 차수연의 붉은 명찰 교육 모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차수연의 강인함과 따뜻함에 감탄하며
그녀가 이끄는 F반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차수연은 F반 학생들의 변화가 학교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인천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에 연락을 취해 F반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기회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곳은 인천항의 해운회사였다. 인천항은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이자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희망이었다. 차수연은 학생들에게 세계와 소통하는 법,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해운회사는 차수연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고 F반 학생들은 인천항을 방문하여 거대한 배가 드나드는 모습, 컨테이너를 옮기는 기중기의 웅장함, 그리고 물류 시스템의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스케일에 압도당했다. 한 학생은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다른 학생은 컨테이너에 적힌 다양한 언어들을 보며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키웠다. 박일진은 인천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꿈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혔고, 김민지는 항구의 활기찬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 싶다며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그 후로도 차수연은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펼쳤다. 인천의 오래된 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래포구에서 어부들의 거친 삶을 체험하기도 했다. 계양장 거리를 걸으며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송도 국제도시의 첨단 시설들을 방문하여 미래 시대의 변화에 대한 안목을 키웠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견학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차수연은 인천 지역의 청소년 문화센터와 협력하여 F반 학생들을 위한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박일진과 김민지처럼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는 F반 졸업생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는 F반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차수연의 붉은 명찰 교육 모델은 이제 송림골을 넘어 인천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다. 그녀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의 붉은 명찰은 단순한 교사의 신분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희망과 연대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었다. 인천의 매서운 바닷바람 속에서도 차수연은 굳건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아이들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계절이 바뀌고 차수연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교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송림고의 교단에 서서 붉은 명찰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교실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다. 인천의 거친 바람과 파도 속에서도 그녀의 교육 철학은 굳건히 뿌리를 내려 굳건한 나무처럼 성장했다. 그녀의 서재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낡고 해진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감사 편지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선물한 그림과 사진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교과서를 맨손으로 찢으며 아이들을 제압했던 첫 만남, 박일진과 김민지 같은 아이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감동, 그리고 이재훈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기억들까지. 그녀의 삶은 F반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어느덧 정년 퇴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학교에서는 그녀를 위한 성대한 퇴임식을 준비했다. 전국 각지에서 차수연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늠름한 경찰관이 된 박일진, 인기 웹툰 작가로 성공한 김민지,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수많은 F반 졸업생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차수연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자신들이 있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퇴임식 날 강당은 졸업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차수연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차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연륜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붉은 명찰을 달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맑은 눈빛과 작은 변화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가득 채운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린 적의 방황이나 불안감 대신 당당함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그녀는 그들이 자랑스러웠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단지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 타인을 존중하는 법,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의 빛이자 희망입니다. 차수연의 축사가 끝나자 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박일진과 김민지는 학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 차수연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박일진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선생님이 아닌 저희의 삶을 바꿔놓은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김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직접 그린 차수연의 초상화를 선물했다. 초상화 속의 차수연은 붉은 명찰을 단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퇴임식이 끝나고 차수연은 정든 교정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제자들이 준 감사패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해병대 수색대대에서 얻은 강인함과 희생정신은 그녀를 교사의 길로 이끌었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의 붉은 명찰을 바라보았다. 낡고 빛바랜 명찰이었지만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이야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비록 교단을 떠나지만 그녀의 붉은 명찰 교육 정신은 속림고에 영원히 남아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의 불꽃을 지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인천의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노을진 하늘 아래 차수연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삶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붉은 명찰을 달고 계속될 것이었다.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처럼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